안녕하세요. 한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수업 주제는 귀이입니다. 자, 귀자의 갑골문을 보면 실제 모양하고 똑같죠. 자, 그러나 우리는 외울 때는 귀는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네모나게, 그리고 귓구멍이 두 개니까 두 줄을 끊는다 라고 기억하라고 했었죠. 그리고 귀는 오른쪽 왼쪽 양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귀걸이를 거니까 이렇게 쓰자고리가 있었죠. 그래서 귀이라고 했습니다. 쓸 때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빼기 일자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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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오늘 미리 알아두란 자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봤던 실사자입니다. 실사자. 자, 그 다음 이거는 뭐였죠? 그렇죠. 집의 모양을 본뜬 집연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집이 엄청 클 때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이쪽 벽에서 저쪽 벽까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엄청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집엄이라고 합니다. 쓸 때는 일자 빼기 시옷 이렇게 쓰면 되겠죠. 집엄. 자, 그 다음 이거는 자, 뭘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문입니다. 문. 쉬운 글자죠. 자, 그 다음 이건 뭘까요? 갑골문을 보면 사람이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근문에 와서는 달린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발을 추가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여기서 근데 사람의 모습이 자, 마치 흑토자처럼 바뀌어 있는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 모습은 우리가 손의 옆모습이라고 했었죠. 옆모습. 옆모습을 그릴 때는 가운데 손가락, 엄지, 새끼 손가락만 그려서 이 세 가지 모양이 나온다. 이 세 가지 모양 다 오른손이고 손우 또우라고 한다. 자,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이 가운데 모양이 가장 많이 쓰인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이 글자를 한번 봅시다. 이 글자는 갑골문을 보면 손에 나뭇가지라든지 이런 몽둥이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엄마가 회초리를 들고 있는 모습처럼. 자, 그래서 이거는 치다 복입니다. 손은 파란색이고 손에 들고 있는 나뭇가지를 위에처럼 쓴 거겠죠. 그럼 오늘은 비슷한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도 갑골문을 보면 손에 몽둥이처럼 생긴 걸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자, 마치 여러분들은 자, 손에 북채 정도를 들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손에 들고 있던 북채 모양은 빨간색으로, 밑에 손 모양은 원래 모양대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사전에는 몽둥이 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글자는 뭘까요? 처음 보는 글자죠. 갑골문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색깔 입혀봐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 우리 음악 시간에 편경이라는 악기처럼 생긴 악기입니다. 자, 여기 편경, 자, 돌을 기역자 모양으로 깎아 놓은 걸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위에 있는 파란색은 우리가 갑골문의 나무 목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나무에 이 돌을 매달아 놓던 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간에, 자, 이렇게 쓰면, 자, 진시황 때 소전에서는 모양이 좀 바뀝니다. 자, 이런 모습이 있으면 자, 때려서 치는 악기다 쓸 때는 빼기 일자 빼기 선비사자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기역 일자 빼기 시옷 이렇게 쓰면 편경과 같은 악기다 라고 좀 기억해 두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뭘까요? 많이 복잡해 보이죠? 자, 사전을 찾아보면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리.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소리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색깔 한번 입혀보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분홍색이 귀다라는 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빨간색과 파란색은 좀 전에 봤던 빨간색은 편경과 같은 악기, 파란색은 손에 자, 북채 같은 걸 들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 북채로 이 편경을 친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거기서 나는 소리를 귀로 듣는다. 이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소리라는 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편경과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과 귀를 기울이는 모습으로서 소리를 표현하고 있다. 쓸 때는 왼쪽에다가 자, 편경과 같은 악기를 쓰고 오른쪽에 그거를 치는 그 밑에다가 귀자를 썼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도 이렇게 한자는 표현하고 있다. 그 편경을 연주하는 장면과 그 연주를 듣는 귀를 이용해서 소리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들 복잡하지만 한번 외워보세요. 자, 다음 글자는 뭐죠? 딱 보면 알겠죠? 문문과 귀로 되어 있습니다. 문문과 귀. 자, 이렇게 문 안에서 실내에서 자, 이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군인이 다가와서 이 안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귀를 대고 이렇게 듣고 있는 모습이겠죠.
자, 그래서 들을 문자가 됩니다. 그래서 갑골문은 사람이 앉아서 손으로 귀에다 대고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이런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문과 기가 합쳐지면 들을 문이다 라고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글자는 꽤 복잡해 보이죠. 자, 갑골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입 두 개랑 귀 하나. 그러니까 입으로 뭔가 소곤소곤 되는 걸 귀를 가지고 듣는다는 소리겠죠. 그렇습니다. 들을 청자입니다. 우리가 시청자 할 때 들을 청자, 청각 할 때 들을 청자입니다. 그런데 색깔을 입혀보면 여러분들은 귀자밖에 모르겠죠. 나머지 글자는 여기 임금 왕자, 열 십자, 눈목자를 옆으로 눕혀서 써놨고 한일자, 마음심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은 이런 방식으로 한번 외워봅시다. 자, 어떤 걸 들을 때는 귀를 왕자처럼 크게 하고 마음은 여러 생각하면 안 되고 딱 한 마음으로. 그러면 10개의 눈이란 건 뭘까요? 눈은 말하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10배 크게 뜨고 시선을 집중하고 귀를 왕자처럼 크게 하고 마음을 하나로 하고 들어라. 뭐 일단은 그렇게 한번 외워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질문하면 제가 더 정확하게 대답해 주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라도 외워두자. 그래서 소리성, 들을문, 들을청. 그래서 우리가 청문회 한다라고 하죠. 들을청, 들을문, 들을청.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글자는 뭘까요? 그렇죠. 색깔을 한번 입혀보면 빨간 건 귀, 파란 건 뭐였죠? 손입니다. 그러면 귀와 손 가지고 뭐하는 귀를 만진다는 뜻일까요? 이런 거죠. 학교에서도 꼭 이런 선생님이 있죠. 잘못하는 애들 귀 잡아서 끌고 가는 모습. 마치 이런 모습이죠. 귀를 손으로 잡고 있다. 우리가 토끼 잡으면 토끼 귀를 잡고 있죠. 그래서 이게 잡을 취자가 됩니다. 잡을 취. 잡다, 취. 손으로 귀를 잡았다. 마치 손으로 토끼 같은 동물을 잡아서 귀를 잡고 가는 모습. 그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되는데 다른 글자랑 쓸 때 옆에 쓰면 이 부분, 이 분홍색 부분이 옆에랑 닿을까봐 단독으로 쓸 때는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이 부분을 분홍색 부분을 생략해서 이렇게도 쓴다. 귀하고 손우가 있으면 뭔가를 잡았다. 이런 뜻이다라는 겁니다. 자,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이런 모습이죠. 이건 한 사람을 잡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자, 저번에 이 손 숫자는 손의 움직임을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귀가 3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잡는다? 여러 명, 잘못한 애가 많아서 여러 명을 잡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잡고 손을 움직여서 또 이 사람 잡고 또 다시 도망갈까봐 또 이 사람 잡고 손의 움직임까지 표현해주면 이건 뭐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끌어잡다, 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분 섭취 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냥 단순하게 손으로 귀를 잡았다. 여러 명의 귀를 손으로 잡았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글자는 복잡하지만 생각하면서 외우면 쉽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뭘까요? 자, 색깔 입혀보면 해 일자와 잡을 취자. 해를 잡았다? 해를 잡을 수 있을까요? 자, 너무 눈부셔. 자, 잡아버릴 거야. 잡았다. 오, 해를 잡다니. 네가 최고다. 네가 가장 최고다. 이렇게 일단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위에가 해 일자가 아니고 이렇게 쓰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뭐냐면 갑골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눈이 있고 위에 눈 위를 가리는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장군들이 쓰는 투구겠죠. 투구. 그러니까 투구를 쓴 사람, 어떤 대장 이런 뜻이겠죠. 대장을 잡았다. 네가 가장 최고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은 해를 잡았다. 해를 잡다니 네가 최고인데?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뭘까요? 자, 갑골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을 입혀보면 귀 보이죠? 지금 글자에서처럼 귀 보입니다. 입도 보입니다. 입은 이 사람의 입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뭘까요? 그렇죠. 사람이 땅 위에 서 있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사람 인자 이렇게 세워서 쓴다고 했었죠. 그리고 흑토자랑 이렇게 합쳐놓은 거죠. 사람 인자랑. 그래서 땅 위에 서서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성인들. 다른 사람의 성인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한자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성인인 겁니다. 거룩할 성, 성스러울 성. 우리 성경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든 공자든 맹자든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준 사람들이죠. 그걸 우리가 성인이라고 한다. 한자에서 성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의 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을 우리가 성인이라고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글자도 한번 해봅시다. 귀자, 입구자, 사람이 땅 위에 서서 있는 모습. 자, 한자를 그림으로 또는 그림을 한자로 한번 바꿔봅시다. 자, 이 글자 복잡해 보이죠? 색깔을 입혀보면 파란색은 뭐였죠? 그렇죠. 아까 달릴 주자였죠. 100m 경주할 때. 그 다음에 빨간색은 잡을 취자였죠. 달려서 잡는다. 달려가서 잡는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막 달리고 있습니다. 앞에는 배드민턴이 있고 탁구가 있고 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서 이 사람은 축구로 달려가서 자꾸 축구를 잡고, 이 사람은 배드민턴을 잡고, 이 사람은 탁구를 잡고, 자기 취향대로 잡는 거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달리다, 취, 향하다, 취. 그래서 우리가 취미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사람마다 취미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영화관으로 달려가서 영화를 잡고, 어떤 사람은 PC방 가서 컴퓨터를 잡고, 이런 걸 우리가 달리다, 취, 향하다, 취라고 합니다. 자, 이 글자는 뭘까요? 자, 집은 집인데 어떤지 엄청 큰 집, 그리고 귀담아 들어주는 집. 합치면 이게 뭐가 된다? 마루청, 관청, 청이 됩니다. 요즘에 부평구청 할 때 그 청, 계양구청 할 때 청. 자, 그래서 이런 거겠지. 옛날에는 이렇게 사또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넓은 집, 큰 집,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만의 한자풀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 무슨 글자죠? 그렇죠. 귀이자랑 마음심자입니다. 귀와 마음이 합쳐지면 여러분들 무슨 뜻이 될 것 같은가요? 귀와 마음이라. 귀자랑 마음심자. 여러분 한번 사전 있으면 옆에서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잠깐 멈춰놓고 사전 찾고 나서 보세요. 자, 사전을 찾아보면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부끄러워할 치자입니다. 우리 수치심, 치욕적이다 할 때, 부끄럽다 할 때 그 치자입니다. 그럼 왜 귀랑 마음심자가 합쳐지는데 부끄럽다라는 뜻이 될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나중에 교실에 만났을 때 선생님이 물어보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귀, 이자가 들어간 글자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글자가 있었나요? 자, 그렇죠. 귀를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를 나타냈다. 그래서 편견과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으로 소리를 나타냈다. 그리고 소리를 듣는 모습, 소리, 들을 문과 들을 청, 이런 글자들이 있었죠. 자, 잘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앞으로 돌려보면서 한번 어떤 글자들이 있었나 다시 한번 천천히 공책에 기록하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